안녕하세요. 피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싶어 했다는 한 형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말만 없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초 저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기분 좋은 어색함들, 낯선 이곳이 점점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살 땐 매일같이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지방에 사니까 저를 찾아오지 않는 형님이 반갑기도 합니다. 제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득달같이 저희 집에를 찾아오는지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화가 오는 것을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일이 있었다고 시치미를 떼며 둘러대지요. 그런데 오늘 낮에 형님과 통화를 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통화였는데 형님은 잔뜩 신이 나 계셨어요. 다름 아닌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그 이야기를 제게 너무 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원래 그랬던 것처럼 형님이 한 50분 정도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는 한 것 같네요. 바로 형님이 하겠다고 한 건 인스타였습니다. 그 SNS를 말하셨던 거였지요. 저는 인스타를 하지는 않지만 팔로워 수가 많으면 일명 셀럽, 인플루언서가 되어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홍보해 준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걸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거대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을 텐데 시장이 너무 좁지 않을까 생각을 하려는 찰나 형님은 아이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이 결국엔 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였더라고요. 동서, 그때 하던 네이버 블로그 아직 가지고 있지? 당연히 삭제 안 했겠지? 요즘 네이버 블로그 안 하지 않아? 네, 요즘엔 블로그 작업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블로그는 왜요? 그럼 그 블로그 내가 좀 사용할게. 내가 지금 인스타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저것 소소한 일상들과 책 리뷰들이거든. 동서 당시에 책 리뷰한 거 꽤 되지 않았었어? 내가 그거 복사 좀 해서 써도 되지? 어차피 안 하는 건데 못 키느니 다시 재활용하면 좋잖아. 사실 내가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동서도 잘 알지.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그런데 그 인스타에 이것저것 리뷰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고 그러다가 광고 협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알아? 글쎄 단가들이 100단이래. 완전 대박이지. 혹시 알아? 내가 인스타에서 동방석에 앉게 될지. 그리고 그 동서 쓰는 유료 이미지 아이디랑 비번도 좀 알려줘라. 괜히 아무 이미지 썼다가 저작권 걸리면 낭패니까. 아예 처음부터 유료 이미지를 써야겠어. 뭐든지 안전한 게 제일이잖아? 동서 그거 결제해서 쓰는 거 맞지? 형님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뜬구름을 잡고 있고 이 말에 혹, 저 말에 혹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형님 말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잘 만나면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끈기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성격이 급한 건지 몰라도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아주 크나큰 단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게다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가 결제한 유료 이미지에 그리고 인스타에 올릴 아이템도 이제는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제 예전 블로그 글이라니 역시나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바라는 분이시고 좋고 화려하고 긍정적인 면만 쫓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형님, 그 블로그 글은 제 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거의 복사해서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형님 힘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정말 형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무료 이미지들도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 말이죠. 저한테 이것저것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형님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좀 하세요. 매일 말만 하시고 그동안 끈기 있게 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1년 정도는 거의 수익이 없이 열심히 시간 투자하셔야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신 거죠? 뭐 한 일주일 하고 나서 동방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 말에 형님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잘 해볼 것이라고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리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인스타를 가입하라고 제게 링크 하나를 보내오기는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했다고 이제는 동방석에 앉을 날만 남았다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끝일 겁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처음엔 의욕을 활활 불태우시다가 일주일 만에 관두는 그런 형님의 성격처럼 말이지요. 제가 형님을 끈기 없는 사람으로 혹은 형님이 뭘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형님과 여러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는 하지 않지만 제가 한참 열을 올렸었던 블로그. 그 블로그는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었던 거였었는데 시작은 먼저 형님이 제게 권했기 때문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블로그 글에도 상업적으로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 단가는 인스타처럼 세지는 않지만 한 건당 5만 원 혹은 비싼 광고일 땐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일명 광고 포스팅이었었지요. 형님은 네이버 블로그가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저를 설득을 하셨었습니다. 집에서 육아 살림을 병행하고 있었고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조금만 쪼개면 되는 것이니까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 아이디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형님과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적어도 한 건 정도 글을 쓰기로 했었지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별거 없었습니다. 육아 팁이라던가 혹은 육아와 살림을 하는 일반적인 여인네들의 한탄 정도? 그리고 가끔 제가 읽었던 책 리뷰 정도였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형님과 번갈아 가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는데 언젠가부터 형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올렸다. 오늘은 몸이 좋지를 않아서 못 올렸다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나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하는 동등한 입장인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형님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주도 안 되어서 형님은 블로그 글쓰기를 중단하셨어요. 돈도 안 될 것 같고 벌어봤자 몇 푼 되지 않을 텐데 그냥 자기는 안 한다면서 말이지요. 저도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아무튼 저 혼자서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었었지요. 그러다가 제 글이 일면 떡상 네이버 블로그에 2주에 추천 글에 뜨게 된 거예요. 하루 방문자가 100명 남짓이었는데 그날부터 몇천 명씩 제 블로그를 방문하고 구독자가 늘고 아무튼 블로그는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서 결국 제게도 광고 문의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형님이 블로그 작성을 그만두고 한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제가 다 키워놓은 블로그였는데 광고글이 게시가 되자 형님은 갑자기 자기도 다시 블로그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글을 세어보니 2주일 동안 딱 3건을 올리셨고 저는 그동안 100건 이상의 글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는 형님이 좀 꼴사납기는 했지만 그깟 일로 내건 니거 따지는 게 우스운 것 같아서 결국 형님과 동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형님은 일상적인 블로그 글을 올리시기보다 주로 광고 글을 게재하다가 결국엔 그 블로그가 비활성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고성 글들도 좀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단가가 세니까 그런 것들만 골라서 올리셨던 거였어요. 더 이상 형님과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아무리 글을 올려도 네이버 사이트에 뜨지를 않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죽은 블로그가 되어버렸던 거였습니다. 아, 그때 정말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제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성형 쪽 광고 글은 제발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다 키워놓은 블로그를 2달 만에 완전히 무너뜨린 형님이었었지요. 그래도 저 형님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수익을 바라고 한 거였지만 나중엔 소소한 재미를 느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저의 추억이 가득했었기에 비활성화가 되었어도 제 일기장처럼 글을 올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형님을 너무 원망할 것 같아서 그리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었지요. 어머 동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왜 그게 재수없게 걸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데 동서 참 재주 좋다. 어떻게 3개월 동안 그렇게 블로그를 키웠대? 이런 데에 재주가 있었나 보네. 아무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운영하고 있던 블로그 그냥 접고 다시 키워보자. 한번 해봤으니까 이젠 익숙해지기도 했고 이번엔 한 달 만에 활성화되는 블로그 만드는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해봐. 그리고 활성화돼서 다시 광고글 올릴 수 있게 될 때 나한테 다시 알려줘. 지난번처럼 처음부터 도와주고 싶긴 한데 내가 좀 바쁘잖아. 동서는 아이가 하나지만 나는 징그러운 것들 둘이나 있잖아. 그 광고글 올리는 데에도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몰라.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도 시간을 쪼개지를 못하는 이 처량한 신세. 동서는 이해하지? 솔직히 블로그 비활성화 시켰을 때도 저 형님 원망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 말을 하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무슨 블로그 키우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바빠서 하지를 못하니 네가 다 하고 나중에 수익이 생길 때쯤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는 저 말본새가 말이지요. 정말 저한테 너무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계속 운영하려고요. 처음엔 수익 생각했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 것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비활성화가 되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꾸준히 했었던 것처럼 지금처럼 소소하게 글 작성할래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블로그 키우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제 노력을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냥 비활성화된 블로그 할 테니 형님은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니 형님도 혼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형님은 제게 코웃음을 치면서 수익도 안 나오는 곳에 왜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는 거냐고 너무 미련 갖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블로그 완전 동서껏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자기는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은 것 같다고 죽은 블로그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지요. 참 어이가 얼마나 없던지. 그래도 저는 그 블로그 운영을 꾸준히 했고 그러다가 글 외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아름 인터넷을 뒤지면서 영상 만드는 편집 기술을 배웠고 글 하나 올릴 때마다 나중에 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고 책 리뷰 또한 영상을 곁들여서 감상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블로그 글이 네이버 사이트에 등장을 하더군요. 죽어있던 블로그가 다시 살아난 거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말이지요. 사실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거든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 측에 나쁜 블로그로 낙인이 찍혔었던 거였는데 결국 1년 뒤에 그 낙인을 지워준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만 저는 형님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별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블로그를 광고성 글로 더럽히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나의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로 채워진 그 블로그를 순수하게 간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무섭기도 했고요. 광고성 글을 잘못 올렸다가 죽어버린 공간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린 건데 수익 따위 없어도 되니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싶었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요즘 제가 블로그 글 작성하는데 푹 빠져서 살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살아난 블로그의 소식은 형님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어이없게도 형님은 자기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와 처음부터 같이 한 건데 이렇게 다시 회복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자기를 속이고 있었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동서, 좀 앙큼한 부분이 있구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비번 바꿨더라? 정말 동서, 사람 그렇게 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반찬값 정도인데 그걸 나누기 싫어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던 거야? 얼른 비번 알려줘. 나도 반찬값 벌 자격 되잖아? 형님, 그 블로그 살아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운 상태라 더 이상 광고성 글들을 올리지 않으려고요.
저 혼자 다 먹으려고 형님한테 이야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지 않으니 말씀 안 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형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형님은 제가 일어놓은 것에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세요? 노력한 말 안 하시고 그리고 수익 발생하지 않는 그따위 관심 없다고 분명히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런 일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니까 원래 관심 껐었던 것처럼 계속 꺼주세요. 그 블로그에는 더 이상 광고성 글들, 돈을 받고 올리는 글들 안 올립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냥 유지할 거예요. 엄청 유치한 일이기는 한데 형님이 너무 비양심적으로 보였었습니다. 잘 안 되면 나 몰라라 했다가 잘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찰싹하고 달라붙었으니까요. 저 블로그 일 외에도 형님은 제게 유튜브를 해보자. 아마 그때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하는 유튜브였었는데 강남에 빌딩을 샀다 어쨌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한테 영상 편집 기술이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유튜브 사업을 하자고 저를 엄청 졸라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딱히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즐기지 못하는 일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테니까 말이지요. 제가 꿈쩍을 안 하자 결국 형님은 시어머니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호출하셨어요. 집으로 좀 오라고 말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에 형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어린 아이처럼 메롱 하면서 혀를 낼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어쩜 저래도 유치한지.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형님 이야기만 듣고 말이지요. 네가 배가 불렀구나. 첫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던데 아니 왜 그걸 하기 싫다고 하는 거야? 혹시 알아? 정말 잘 될지. 네가 그 영상 만드는 재주도 있다며. 딱 아다리가 맞는 그런 상황인데 왜 안 한다고 뻐기고 있는 거야? 그거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 빌딩 샀다며?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다가 아휴 내가 만일 그 영상 만드는 재주 있다면 내가 나서서 하겠다. 아이 얼른 당장 해.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야. 집안에서 옆편네들이 빈둥빈둥거리면서 뭐해? 첫째처럼 네 형님처럼 집안에 뭐 도움되는 건 없나 하고 애써야 하는 거 아니겠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너는 그렇게 빈둥빈둥 대는 게 좋니? 네 남편 혼자 고생하는데 마음도 안 쓰여? 이 일에서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하는 거다. 얼마나 네가 말을 안 들었으면 첫째가 다 찾아와서 너 좀 설득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다 하겠니? 이건 부탁이 아니야. 시어머니로서 명령이야. 너 당장 첫째 도와서 얼른 그거 해라. 안 하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알겠어? 평소에도 저희 시어머니 고분고분한 말투는 아니셨습니다. 말 조심하시는 분 아니었었고 날카롭게 생각나는 대로 그리 하시는 분이었는데 형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과 제 사정은 듣지도 않으셨으면서 말이지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 이야기만 듣고 지금 너무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은 그냥 항상 말만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 저한테 시키고 나중에 뭔가 득이 될 만한 상황이 될 때에만 지분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형님 도와서 하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도 모를 테니 그건 생략할게요. 제가 형님을 도와서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은 지금 제 노동력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뭘 좀 같이 해도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가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냉큼 또 알맹이만 쏙 빼먹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노력은 제가 다 했는데 지금까지 형님 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혼자 했으면 했지 형님하고는 절대 같이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형님이 하자고 하는 거 그거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형님 부풀어도 너무 부풀어 있는 좋은 부분들만 들으시고 지금 제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해도 될까 말까라고요. 형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형님 혼자 하세요. 남의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형님이 직접 하시라고요. 형님이 제 입장이라면 형님이랑 뭐 같이 하겠어요? 뭐 좀 할라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빠져나가면서 지금도 형님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형님 힘으로 직접 하세요. 저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저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고혈 그만 빨아드시고 직접 하시라고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형님은 창피한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시죠. 저희 형님 같은 사람은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얄미워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재수 없었어요. 자기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또 다시 밥상 차려 놓으면 숟가락 올리고 그걸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칠 것 같은데 정말 자기 힘으로 하는 건 하나 없고 항상 말로만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인스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때 제 반응이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양심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이미 이뤄놓은 것을 베껴가려고 했었으니까요. 인생을 왜 저렇게 남에게 의지를 해서 사는 건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과가 없어도 인내를 하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형님은 항상 대충 그리고 남의 손을 빌리기를 바라고 남이 이뤄놓은 성과를 마치 자기 것처럼 혹은 같이 시작을 했어도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 다시 쉬운 길로 돌아가려는 형님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었으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요행이란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인데 참 우리 형님 얄미운 꼼수 부리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이제는 멀리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징징대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혹시 주위에 이런 성향의 가족을 가진 분들이 또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형님이 너무 양심 없고 뻔뻔하고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